지금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정원의 앞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 12월 6일자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장님의 인사 제청으로 경질됐습니다. 저는 계속 원장님이 경질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경질하신 겁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10번 넘게 그 국정원장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 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를 경질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 중립 위반이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법에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남용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 금지 제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행위는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 위반이다. 그럼 7년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에 국정원 직원의 정치 중립 관련된 분의 내용을 각 호에 정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장님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로 판단했다. 이거는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를 경질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무고입니다. 인사제청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날 있었던 저에 대한 경질은 원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하지만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좀 꼭 하지만 주십시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을 고발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그래도 국정원의 넘버원, 넘버2가 제가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저한테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멋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음번에 어느 부도장이 국회 뭐뭐뭐 얘기하는데 국회? 너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의 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아까 조선일보 너 왜 오보라고 그랬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너 혼자만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나한테 보고했다 그러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또 이렇게 발언 됐습니다.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자, 정리하십시오. 네. 아니 지금 위원장으로서 아니 위원장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으로서 두 분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두 분이서 서로 간에 공방을 할 수 없는 이치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장님, 분이 좀 말씀 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원장님, 지금 2차, 3차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아, 이거 너무나 아, 너무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의 제가 먼저 말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에 또 반기하고 또 질문에 또 하고 더 이상 그건 안 됩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자, 더 이상 아, 위원장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홍 차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아, 제가 충분히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아, 이거 참 위원장님 참 자, 너무하십니다. 자, 정말. 2차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청문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짜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또 3 이상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재앙을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차 예, 저 본 적 없습니다. 도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도 안가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에서 한 거 맞죠? 저희가 그 경호처로부터 발주처인 경호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한 거는 맞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안각서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양에 대해 사항입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대표급 두 분 부르겠습니다. 현대건설 전 대표인 윤영준 증인하고 현 대표인 이한우 증인 같이 나오십시오. 예, 두 분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두 분께 공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대건설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걸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한 공사라면 경호처나 현대건설이 왜 답변하지 않고 숨깁니까? 이제 공사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현대건설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눈에 보이고 국민은 눈앞에 안 보입니까? 두 사장님, 전직 사장님, 현직 사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거 맞죠? 위원님이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1년에 18조 매출하는 회사입니다. 저런 소액공사 잠시만요.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관련된 사항이고 현대건설은 경호처와 이제까지 10수년을 거래를 해왔던 겁니다. 이걸 사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낼까요? 아니, 저희는 사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정정당당하게 현대건설의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보안 서약이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제 반쯤 실토했어요. 사업은 했다, 공사는 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증인 채택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공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안각서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자, 좋습니다. 두 분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요. 현대건설은 국민을 바라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경호차장 나와주십시오. 자, 현대건설 실무자분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앞서 위증하고 거짓 번복하실 생각 있습니까? 답변은 동일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경호처 간부 20여 명이 사직서를 들고 차장을 찾아가서 같이 사표를 내자라고 하니 차장께서 본인은 거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표 들고 찾아온 적 없습니다. 그 일부 직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왜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증인이 경호관들 겁박하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언론에도 오늘 나왔고요. 밤새 참고로 제보받은 사람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오늘 증인이 보여준 모습은 계속 거짓말만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뒤에